산을 넘어가다가 아휴 날은 저물고 범한테도 물릴 것 같고 진짜 처녀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어둑어둑한 곳에 불빛 한 점밖에 없는 오두막살이 집에 가서 신세를 하루 지게 됐는데 조신해였어. 그렇게 그게 그때 당시에는 갚지 못하고 그 사람이 생을 다해서 죽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게 저승의 세계에서 라인으로 형성돼서 신세 졌던 걸 반드시 갚게끔 계산법이 문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숙명처럼 운명처럼 만날 수밖에 없게끔. 아유, 조 대표님, 아유, 항상 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범 올라간 당이 많이 부족해도 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고 상부상조하는 기운으로 내가 조 대표님을 이래도 염원하며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으니 덕분TV 조 대표님께서도 항상 범 올라간 당의 이지연이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동명이인이 아니라 별종처럼 전기 안 들어오는 토굴방에서 기도하는 그녀를 잊지 마시라는 참고된 걸 강조하면서 뭘 시작할 거냐. 인연은 운명인가 선택인가. 여러분, 인연이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연결고리예요. 부모한테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부모한테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는 게 아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도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복잡하고 아주 미묘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얼거리설거리 얽혀 있어요. 우리가 현생을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생이라는 것까지 논하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전생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요. 저는 어떤 집안의 내력, 그리고 과거의 행태, 그 집의 줄기, 어떤 식으로 흘러오면서 업보가 쌓였는가, 이런 것들로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를 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대, 우리의 흐름의 우대의 조상부터 시작을 해서 몇 대부터다가 아니라 내가 이 시성이니까 이 씨라고 하는 집안의 내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요. 산을 넘어가다가 아휴 날은 저물고, 옛날엔 호랭이들도 많았잖아요. 범한테도 물릴 것 같고 진짜 처녀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어둑어둑한 곳에 불빛 한 점밖에 없는 오두막살이 집에 가서 신세를 하루 지게 됐는데 조신해였어. 그렇게 그게 그때 당시에는 갚지 못하고 그 사람이 생을 다해서 죽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게 혼신으로라도 저 세상, 저 다음 세상, 죽어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저승의 세계에서 라인으로 형성돼서 신세 졌던 걸 반드시 갚게끔 계산법이 문서화돼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기도를 하면서 늘 양심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남의 힘들게 번 돈을 그냥 처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게 인연의 사슬도 갚아야 할 때는 더 많이, 고마웠던 거, 얻었던 거, 줘야 하는 거, 이런 건 더 많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대로 이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운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없지요. 하지만 운명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는 건 보여지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연결고리들이 이 생이라는 곳에서 나타나고 내 대에서 나타나고 이 나이대에 나타나는 거니까 어쩌면 숙명처럼 운명처럼 만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그림은 그려놨겠죠.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미세하게로.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말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냐에 틀리기는 하지만 운명, 숙명도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도 한 표 던지기는 합니다. 선택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차후 문제. 내가 살면서 살아온 연륜이나 판단, 생각, 학습된 거에 의해서, 교육받은 거에 의해서 이 인연은 나에게 좋을 것 같다. 아니다. 이 인연과 함께 해야 되겠다. 아니다. 내가 이 인연은 나한테 득이 된다. 아니다를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는 인연과 부합되지 않는다. 적합하지도 않다고 보는 거죠.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학습된 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움직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택은 운명적인 거하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담 삼아 내년을 보면서 내가 이 인연을 만나는 게 맞는지 헷갈리고 있어요.
내가 이 인연과 잘 맞는지 사실 갈등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약속은 덜컥 했고 소소하게 반지도 끼우면서 청혼도 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합쳐서 살고 그때쯤 되면 결혼식도 올릴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하는데, 영을 가진 제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 사람들이 못 살까봐 갸웃거려지는 건지 안 살아야 돼서 갸웃거려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거야. 내가 얘를 배신할 것도 아니고 얘하고의 약속을 지킬 게 맞는데, 나빠서가 아니라 뭐 의도가 괘씸해서가 아닌데 자꾸만 한쪽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져.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인연법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듯 선택과 운명은 좀 달라요. 학습된 데이터들로 내가 몇 년 동안 연애를 해보니까 막상 제2의 전성기고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란 단어를 쓰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제 영상을 참고해서 연인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불신들의 어떤 잣대들, 이런 것들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운명이라는 걸로 자꾸만 가리워져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면 연락 주시고 이 영상을 참고로 어떤 적정선, 마지노선을 잘 정해서 판단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범올라간 당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